자, 3단원 개념 설명 시작할게. 여기 3단원에서부터 5단원까지 개념이 원에 이제 관련된 개념이거든. 근데 원 관련된 개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되게 많이 쓰일 거야. 물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각비의 활용도 많이 쓰이지만 특히 이 원 관련 개념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왔을 때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학교 때 배우는 3에서 5단원 개념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여기 개념은 정말 너희가 완벽하게 이제 난 진짜 완벽하게 알겠다 싶을 때까지 여러 번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자체가 도형단원이잖아. 도형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어설픈 상태로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쌤이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주자면 개념이 어설픈 상태일 때 문제를 한 3천 문제 푸는 것보다 쌤이 보기에는 개념이 완벽한 상태로 한 300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3단원 이거 이제 너희가 다 필기를 우리 필기 노트에다가 다 해가지고 오면 돼. 쌤이 학원에 왔을 때 이제 검사를 해볼 건데 필기 노트에다 쌤이 적어주는 요 내용 여기 하나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전부 다 적어가지고 와. 자 이때 여기 필기 노트에 제목 3단원 원과 직선 적으신 다음에 절대 문제 먼저 풀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이 완벽할 때까지 5번 이상 그려보고 쌤이 이제 앞에 밑에서 해줄 증명들을 다 전부 증명을 해봐. 쌤이 수업 시간에도 항상 여러 번 얘기하잖아. 딱 어떤 그림 나왔을 때 뭐 해야 되는지 그걸 대답 못하면 쌤이 이제 학원에서 남기고 그러는데 여기 단원도 마찬가지야. 쌤이 어떤 그림 주어졌을 때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은 수업 시간 끝나고 남길 테니까 전부 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오세요. 그런 상태로 이제 문제를 이게 먼저 개념이 먼저 완벽하다 싶었을 때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돼. 됐지? 그래서 일단 쌤이 개념 설명 시작할 건데 일단 여기 3단은 개념 설명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너희가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게 이제 호 AB라고 읽으면 된다. 이게 즉 둥글게 돼 있지. 호 AB는 여기서는 이만큼 이 둥그른 부분을 의미해. 얘는 호 AB 라 생각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선분 AB인데 이제 원에서는 여기가 선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현이라고 하지. 그래서 현 AB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 삼각형 합동조건. 삼각형의 합동조건 같은 경우엔 세 가지가 있지. 자, 이때 얘는 세 변 길이가 모두 같을 때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가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SAS는 어때? 두 변과 끼인각이 같다면은 SAS 합동이라고 하지. 합동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100% 일치한다는 거야, 두 도형이. 그리고 ASA 같은 경우에는 한 변 길이와 자, 필기를 해야 돼. 그다음 양끝각 이 어떤 두 삼각형이 봤을 때 한 변 길이랑 양끝각이 같다면 걔 둘은 ASA 합동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도 있었지. 걔들은 RHA와 RHS인데 이때 R이라는 거는 90도 직각을 의미하고 H는 빗변의 길이지. 그래서 RHA 합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90도가 똑같이 들어있고 두 삼각형에 빗변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각도 하나가 똑같다면 얘 둘은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RHA 합동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직각, 여기 빗변, 얘 같은 경우엔 또 다른 변 길이지. 이건 빗변이 아닌 변 길이가 하나가 또 똑같다면 얘 둘은 RHS 합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모든 삼각형이라는 건 이제 예각, 직각, 둔각일 때 이 세 삼각형들은 모두 다 외접원이 있다야. 그리고 참고로 쌤이 알려주면 자, 모든 삼각형들은 외접원이 존재를 하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외접원이. 예를 들자면 쌤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아무 삼각형이나 그리더라도
얘의 이제 외접해 있는 원을 무조건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쌤이 이런 식으로 사각형 그렸을 때 얘는 전부 다 이제 접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외접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린다면 지금 외접원이 이 파란 색깔 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각형은 외접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단원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단 삼각형의 외심이 어떻게 너희가 작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삼각형의 외심은 이걸 암기를 해야 돼. 무조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삼각형의 외심이 된다. 다시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변들이 세 개 있겠지.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그때 이 세 변에 수직으로 이등분되어 올라가는 선, 여기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선, 여기도 수직으로 이등분하면서 올라가는 선들이 이 교점이 딱 모두 다 한 번에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길 텐데, 이 점 자체가 이제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거야. 자,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쌤이 물어봤을 때 외심이 뭐니, 삼각형의 외심이 뭐니 하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딱 튀어나와야 돼. 근데 이 사실을 쌤이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삼각형이 있는데 왜 이 삼각형에 무조건 외접원이 있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외심도 무조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때 외심은 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위에 있다 했지. 셋이 딱 만나는 점에서. 그 뜻은 여기 쌤이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만 딱 그었다고 쳐보자. 그렇다면 외심이라는 거는 이제 쌤이 나머지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도 그려봐야겠지만, 외심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 세 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 있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수직 이등분선만 있더라고 쳐도 여기 위에 어딘가 외심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지. 이 이유는 다시 쌤이 설명하면 어차피 나머지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봐도 얘 세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무조건 생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이 하나만 이렇게 딱 그려져 있더라도 외심은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딘가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미 중2 때 배웠지. 근데 쌤이 이걸 다시 설명을 해주면, 등변사다리꼴은 일단 사다리꼴들 중에서 여기 밑에 각 크기가 똑같은 거를 등변사다리꼴이라 하거든. 등변사다리꼴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별표치고 필기. 얘는 대칭축이 있다. 대칭축이라는 거는 요 꼭지점들의 딱 정가운데 이를 쌤이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어 놓게 되면은 요 선에 대해서 이 사다리꼴 자체가 지금 대칭되어 있다는 얘기야. 대칭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변 길이와 요쪽 변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밑에 각도 똑같고 이쪽 각도 똑같다. 그리고 이렇게 쌤 대각선을 긋게 되면은 이 두 대각선이 이 대칭축, 요 파란색 선 위에서 딱 만나게 되고, 이 대각선 길이도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대칭되어 있다는 거는 이 오른쪽 부분을 데칼코마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여기 정확히 포개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들 또한 똑같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도 똑같을 테고 이쪽과 이쪽 길이도 다 똑같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이등변 삼각형은 양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 얘를 이제 꼭지각이라고 부르는데, 꼭지각에서 이 밑변에 수선의 발을 딱 내리게 되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다시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발을 내리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된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원에서 이제 너희가 보조선을 많이 그어 봐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이제 보조선을 잡으라고 하면 보통 어디를 보조선으로 설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쌤이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원에서 보조선은 원의 중심과 꼭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원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을 보통 많이 이어. 그렇게 보조선을 많이 잇게 되는데, 특히 접점이 있을 때, 접점이라는 거는, 자, 여기 원의 셈이 지금 직선 두 개를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 중에 요 교점들 같은 경우에 어떠니? 원을 뚫고 지나갔지. 그래서 이 두 점은 그냥 교점이라 부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딱 한번 만나고 지나갔지. 그랬을 때 얘를 접점이라고 부를 거거든.
즉 접점이라는 거는 원과 직선의 교점이 딱 한 개만 존재할 때, 얘는 지금 두 개 존재하고 얘는 한 개 존재하고 있지. 그랬을 때 이 교점이 한 개만 딱 존재하는 이 직선과의 교점을 접점이라고 불러. 자, 특히 접점과 이제 원의 중심을 많이 이어서 이제 보조선을 그으면 된다라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조선을 그어서 보통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조선은 어디를 긋냐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하고 쌤이 원 위에 점을 많이 잇는다 했잖아. 원의 중심과 원 위에 있는 이런 점을 갑자기 생뚱맞게 잇진 않겠지. 그럼 어디를 잇겠냐? 딱 주어져 있는 게 딱 봐도 여기 A랑 B라는 점, 얘 두 개 원 위에 있지. 그랬을 때 여기나 아니면 여기를 보통 많이 이어본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잇게 되면 알겠지만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원의 반지름이 되겠지. 자, 요 그림도 마찬가지야. 봐봐. 야, 이렇게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고 그 안에 4분원이 있다라고 쳐보자. 4분원은 원의 4분의 1 된 부분이지. 이때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은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원의 중심과 요 점, 요게 지금 이 선과 요 4분원 이 지금 접해 있지. 교점이 딱 하나밖에 없지. 그랬을 때 이걸 접점이라 부르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어본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원의 반지름, 여기도 원의 반지름, 이만큼도 원의 반지름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원에서 보조선은 원의 중심과 원 위에 점들을 보통 많이 잇는다. 특히 접점, 이런 접점들이 주어질 때는 중심과 접점을 많이 이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주가 내용. 이제 원이나 4분원이나 부채꼴. 자, 원은 이렇게 동그란 거 그대로, 4분원은 이거의 4분의 1. 부채꼴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원이나 4분원이나 부채꼴이 주어졌을 때는 반지름인 선분을 빠르게 좀 찾아줄 줄 알아야 돼. 자, 이걸 잘 기억을 해놔봐. 반지름인 선분을 빠르게 찾을 줄 알아야 한다. 방금도 봤겠지만 요만큼 쌤이 여기 이쪽에서 보조선 긋는 다음에 이거 반지름이다라고 써놨지. 여기도 마찬가지였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반지름이다라고 체크를 해줬잖아. 자, 그 다음에 점과 선의 거리, 즉 점과 선 사이의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점과 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이 선에다 수선의 발을 딱 내려. 그랬을 때 이만큼이 수선이 되는데, 이 수선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점과 이제 직선 사이의 거리가 수선의 길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개념이고, 이걸 토대로 이제 본격적인 이 단원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까지 방금 쌤이 설명했던 내용들 전부 다 너희가 지금 필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 본문 내용이지, 이 단원 내용을 설명하는 여기도 지금 1번, 2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쌤이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나씩 할 테니까 전부 다 필기를 잘 해놓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러 번 돌려봐서 꼭 이해를 하고, 여기 증명은 쌤이 말했지만 아까도 5번 이상은 꼭 너희가 다 해봐야 돼. 직접 손으로 그려보면서 해야 돼.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전부 다 익혀가지고 학원에 오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자, 원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자, 그리고 여기 가정, 문제에선 이 가정까지만 주어질 텐데 그때 너희가 이 결론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걸 써먹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정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이 있지. 이 현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렇게 된다면 이 현, 이걸 현이라 부른다 했지. 이 빨간색 선, 이 현이 수직으로 이등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왜 이런지를 증명을 쌤이랑 해봐야 되겠지. 자, 방금 얘기했던 걸 한번 증명해보면, 자, 원에 지금 현이 있었는데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놨어. 그랬을 때 쌤이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 그럼 이 파란 색깔들이 뭐가 되냐면 이 원의 반지름들이 되지. 자, 그랬을 때 여기 1번 길이와 2번 길이가 똑같지. 그리고 여기 이만큼을 쌤이 3번이라고 해보자. 자, 1번과 2번은 반지름으로 똑같고 3번은 공통변이지. 누구의 공통변이냐면 이 왼쪽 직각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의 공통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직각삼각형들은 지금 어때? 빗변 길이가 똑같고 직각, 여기도 그럼 직각이지. 그리고 변 길이가 하나 똑같아. 즉 RHS 합동이 된다. 얘 둘이 RHS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남아있는 요 변 길이와 요 변 길이 또한 똑같겠지. 그래서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딱 내렸다면 현이 수직 이등분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원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다면,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림으로 보자. 자, 현이 이렇게 존재할 때 원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다. 수직 이등분선. 얘를 지금 이등분하면서 수직으로 올라간 선을 이렇게 딱 그었다면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야. 자, 요 내용을 쌤이 한번 증명해 볼게. 자, 방금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해 보면 원이 있고 현이 존재하지. 그때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얘가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다면 이 수직 이등분선에 이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부터 증명할 건데, 이걸 증명하기 전에 쌤이 아까 얘기했던 잠깐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잠깐 다시 기억을 하자. 삼각형의 외심은 쌤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 했지. 그랬을 때 지금 요 점과 요 점을 쌤이 삼각형의 어떤 두 꼭지점이라고 보고 이 원 위에 아무 점이나 또 다른 점을 잡아봐. 그렇게 되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리고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어져 있는 이 원 자체가 이 빨간 삼각형의 외접원이 된다는 거야. 자, 그때 이 삼각형의 셈이 외심을 잡는다면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변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등분선을 딱 이렇게 그어줘. 그랬을 때 여기 위에 물론 여기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을 다 그어봐야겠지만 얘들은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었고, 그때 이 한 교점이 그게 곧 외심이 된다라는 거였지. 근데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어떤 현이 있을 때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는 이 외심이 존재한다. 근데 그 외심이라는 거는 요 원의 중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직 이등분선으로 올린다면 여기 위에는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란 얘기야.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두 현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면 두 현의 길이는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이 이렇게 셈 두 개를 그어봤을 때 중심에서부터 여기 현까지의 길이, 자, 근데 선과 셈이 점과 거리는 점에서 현의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이 수선 길이가 된다 했지. 그랬을 때 이 수선 길이와 이 수선 길이가 만약 같다면, 지금 이 수선 길이가 같다라는 것 자체가 두 현이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현과 이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지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선생님이 여기 보조선 두 개를 이렇게 그어놨어. 근데 이 빨간색 선들은 이제 원에 뭐가 되냐면 반지름들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왼쪽 직각삼각형하고 오른쪽 직각삼각형, 얘 둘을 보면 빗변 길이가 지금 반지름으로 똑같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놨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 같은 경우에 어때? 빗변이 같고 직각 똑같고 변 길이 하나 똑같은 RHS 합동이 되지. 그럼 얘들이 RHS 합동이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변 길이인 요 변과 요 변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현에 우리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아까 1번 내용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현이 수직 2등분 된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수직으로 2등분 됐어. 즉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결론. 지금 여기 이만큼의 길이를 세면 1번, 이만큼의 길이를 2번이라고 한다면 1번 길이와 2번 길이는 같다. 이유는 RHS 합동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 왼쪽 현은 1번 길이의 2배지. 수직 이등분 됐어서 오른쪽 현 또한 2번 길이의 2배가 될 텐데 지금 1번과 2번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2배를 한 것들 길이도 똑같아. 즉 요 현과 왼쪽 현, 오른쪽 현의 길이도 같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내용은 두 현의 길이가 만약 같다면, 자, 현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현 길이가 같아. 그럴 때는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두 현 길이가 같지. 그랬을 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현까지 길이나 여기 현까지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얘 또한 한번 증명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가정하기를 두 현 길이가 같다라고 해놨었지. 자, 그래서 여기 길이를 1번, 쌤이 여기 현 길이를 2번이라 하면 1번과 2번이 같은 상태지. 그랬을 때 쌤이
지금 중심에서 수선의 발들을 이렇게 딱 두 개를 내려 그러면은 이 부분은 1번 길이의 절반이 되겠지. 자, 현의 수선의 발 내리면 현이 수직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3번 길이는 1번의 절반이다.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를 셈 4번이라고 하면 4번 길이는 다시 2번의 절반이 되는 거지. 그랬는데 1번과 2번이 같았기 때문에 3번하고 4번 또한 똑같겠지 지금. 자, 그리고 보조선들을 셈 두 개를 이렇게 그어봤더니 자,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을 보자. 그러면 요 보조선들이 둘 다 다시 반지름으로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직각삼각형은 지금 3번 길이 4번 길이와 똑같고 여기 빗변 똑같고 직각 똑같아. 즉 RHS 합동이 되는 거야. RHS 합동이 또 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냐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지. 중심으로부터 현까지의 거리인데 그 거리 두 개를 똑같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내용. 지금 보면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잖아. 그랬을 때 중심에서부터 두 변까지의 길이가 같다면 자, 근데 쌤이 중심에서부터 이 변까지 길이 즉 점과 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길이라 했지. 이렇게 수선의 발들을 내렸을 때 이 수선 길이가 만약 같다면 자, 우리 아까 위에서 뭘 배웠어? 지금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두 현 길이가 어쩐다 있었냐면 같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자체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결론 지어도 된다라는 거야. 자, 이 그림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놓고 자, 여기까지 배웠던 이 5가지 개념들을 전부 다 너희가 잘 이해를 하고 복습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일단 혹시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쌤한테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이 관련된 뭐 예시를 한번 봐볼게.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 그림을 보면 현에 지금 수직을 내려놨, 수선의 발 내려놨어. 그럼 얘가 수직 2등분이 됐겠지. 자, 그리고 이게 10이고 6일 때 이만큼 x의 값을 구하래. 자, 근데 이게 10이고 6인데 직각삼각형인데 10대 6이라는 거는 5대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3대 4대 5 그 비율이 성립될 거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는 8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x는 16이다. 왜? 이게 2배가 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돼서 2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그림. 자, 요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4야. 근데 현에 수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 현이 또 수직 이등분 됐을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 4면은 요만큼도 4라고 해도 되고 5고 3에는 또 3대 4대 5가 성립돼서 요만큼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이거. 자, 요만큼 현 길이가 8이고 요 밑에가 2일 때 반지름을 구하래.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선을 한번 그어봐야 되는데 쌤이 중심과 원 위에 있는 점, 이 점을 많이 이어본다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었을 때 이만큼 반지름 R이 되지. 그리고 쌤이 또 원에서는 반지름인 데를 빨리 찾으라 했었는데 여기가 반지름이고 또 어디가 반지름이냐면 여기가 반지름이지. 그랬을 때 이만큼 길이가 2기 때문에 요만큼은 반지름에서 2를 뺀 거, 즉 R-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수직 2등분 됐을 테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된다. 그러면 여기 R-2, 4 갖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지. 그래서 빗변 제곱 이건 나머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요거를 풀면은 이제 반지름 R값이 나온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제 1번부터 여기 5번까지 했던 거에 대한 그냥 쌤이 예시를 몇 개만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면 6번 개념은 원의 일부만 딱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 얘를 쌤이 활골이라 부른다 했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부분을 활골이라 했는데 이 활골만 딱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별표 치고 일단 원의 중심을 잡는다. 원의 중심이 대략적으로 이쯤에 있을 거잖아. 이 원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 그린다면 그 후에 보조선을 긋는다.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점을 셈이 많이 있는다 했잖아. 그랬을 때 이 점, 양 끝점 중에 한 점을 그냥 이렇게 이어줘. 이렇게 이어줬을 때 얘는 반지름 R이다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만약에 뭐 원의 반지름을 찾아라 라고 했다면 여기 보조선 이은 거랑 여기 지금 현에다 수선의 발 내린 요 수선을 그려주고 요만큼 길이도 전체가 반지름이 되지. 근데 여기 위에가 3이 됐기 때문에 요만큼은 반지름에서 3을 뺀 거다라고 지금 세워주고 이 상태에서 5랑 R과 R-3 갖다가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R값이 구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7번 개념은
이제 원을 접었을 때 이 접혀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원이 이쪽을 점선을 기준으로 접은 상태야. 그랬을 때 이 접힌 부분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지. 요런 그림이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었기 때문에, 접었으면 쌤이 같은 길이인 변들이 생길 거라 했잖아. 자, 그랬을 때 여기 반지름 쌤이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 지금 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이 점선이. 그런데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게 수직 이등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겠어? 똑같겠지. 왜냐면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는 접었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때 이 동그라미 친 셈이 이 부분을 길이로 나타내자면 이만큼은 이 길이 자체가 반지름인데 그거의 절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반지름의 절반, 2분의 r이다가 되는 거고, 이때 요 점과 쌤이 원의 중심을 이어보게 된다면 이 길이 자체는 그냥 반지름이다가 되는 거지. 그랬더니 요 직각삼각형 위에 거를 봤을 때 얘가 2분의 r이고 r이야. 즉 비율이 1대 2가 되지. 1대 2가 됐다는 얘기는 직각삼각형일 때 여기 나머지 부분은 루트 3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 일부분이 2분의 r이면 요만큼은 2분의 r에다 루트 3을 곱해줘야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 r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는 그러면 각도 또한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일부분, 즉 여기 각도는 30도, 그리고 이 각도는 60도라고 전부 다 각도도 알 수 있고 변 길이들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그림이라는 거야.